네, 계속해서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는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상태이고요. 대충 마감을 해서 이제 흰색으로 도색을 한 상태입니다. 깔끔해 보이나요? 일단 케이스 제작 자체는 최대한 이제 초보자분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하에서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납땜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내부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케이스 부분부터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CD가 들어갈 텐데요. 이 보호 필름을 벗기신 후에 넣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살짝 벗겨진 상태에서 넣으셔야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보호필름을 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밀어 주시면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상단 부분에 있는 각종 부품들을 고정시켜 볼 텐데요. USB 포트도 달아줄까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이기 때문에 USB 포트 하나 정도 있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포트를 준비했고요. 다리는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 주어서 좀 길이를 짧게 만든 상태입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나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용되는 나사 자체는 일단 2mm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USB-C 타입 충전 단자입니다. 충전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으로는 고정하기 좀 힘든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부에 이제 위치를 한다 하더라도 고정될 부분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글루건을 사용해서 고정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요. 물론 글루건을 사용하게 되면 추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글루건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하단에 맞는 깃반 부분의 납땜을 통해서 고정 부위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도 이렇게 홈을 파줘서 이 충전 단자가 잘 고정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USB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USB에서 USB-C 타입에 충전되는 타입인데요. USB-C 타입에서 C로 충전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저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볼륨 쪽이 되겠고요. 이어폰 단자도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볼륨 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깃반으로 납땜을 시켜줍니다. 볼륨 노브 같은 경우에는 고정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맞는 깃반을 활용해서 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제 버튼 입력부가 되겠는데, 버튼 입력 중에 가장 간편하게 하면서 그리고 눌렀을 때 이제 키감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슈퍼 컨트롤러가 가장 적합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슈퍼 컨트롤러 버튼들을 그대로 키울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버튼 중에 보게 되면 작은 돌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커팅을 해줘서 작은 돌기가 없는 상태로 넣을 수 있도록 조금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버튼을 넣을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네, 이번 케이스 디자인의 하나의 목표로서 가공을 최대한 줄이자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조하기 좀 편하게 슈퍼 패드를 최대한 살리는 목적 하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드 커팅을 해줄 텐데, 여기 꺾어진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하단에 닌텐도 O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까지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커팅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측 버튼 쪽에는
하단에 핀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직선으로 위로 올려주시면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커팅을 할 수 있도록 일자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케이스에 맞게끔 각각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커터로 잘라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PCB에 납땜을 해줘야 되는데 직접 납땜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부분이라든지 각 버튼들 부분의 라인들을 칼로 긁어준 뒤 납땜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번 계절에 사용된 슈퍼패드의 경우에는 각각의 라인 주변에 그라운드가 넓게 퍼져 있지 않아서 패턴을 긁어서 납땜하기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는데요. 다른 기판을 사용할 때에는 주변에 그라운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패턴을 긁어서 납땜할 경우 실수로 이제 그라운드 부분과 같이 납땜이 되게 되면서 쇼트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패턴을 긁어서 납땜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가장자리 부분에 패턴을 긁어서 납땜을 하게 될 경우에 납땜이 된 케이블이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패턴이 들리게 되어서 손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턴을 긁어서 납땜할 경우에는 가장자리 끝부분이 아니라 살짝 떨어진 중간 지점을 긁어서 납땜을 하는 편입니다. 영상에는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PCB 기판을 케이스에 넣을 때 상단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잘라낸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을 하실 때 PCB 기판과 그리고 케이스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잘라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CB를 고정하는 지지대가 좌측과 우측에 각각의 높이가 살짝 다르게 되는데요. 하단 부분에 들어가는 배터리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높이의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계절을 하게 되면서 가끔씩 글루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 계절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글루건 같은 경우에 거의 마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라든지 특별하게 고정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각각의 부품들을 고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기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편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게 되거나 수정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글루건이 붙어있는 부분들을 떼어나게 되면 같이 붙어있던 기판의 부품들이라든지 패턴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발생해서 되도록이면 글루건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서 계절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케이스 설계 단계에 있어서도 글루건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부품들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도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을 연결해 줄 텐데요. 슬롯은 이렇게 고정부를 따로 만들어 줬고요. 하단 쪽에 PCB가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롯부가 여기 되고 상단에서 나사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실제 카트리지를 꼽는 게임기를 제작할 때에는 서포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출력을 한 뒤 서포트 부분을 제거를 하고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출력 자국이 너무 많이 남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공하고 마감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배터리 쪽을 연결해 볼 텐데 충전 및 이제 승합을 시켜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이제 어떤 핀이 연결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모듈을 사용을 해서 충전이랑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랑
LCD에 전원을 넣어주는 승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배터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합 모듈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파이 하단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쪽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서 문제가 없지만 오른쪽에 위치한 배터리는 아무래도 이 기존에 달려있던 케이블이 짧기 때문에 이 승합 모듈로 연결되기 좀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교체를 해줄 텐데요. 케이블 자체는 이렇게 RPMC 하단 쪽으로 케이블이 이어지도록 했고, 그리고 기존에 달려있던 이 케이블들은 제거를 한 뒤 새로운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하게 되는 배터리의 경우 가로 세로가 조금 짧은 장점이 있고요. 두께는 좀 두껍지만 비교적 대용량 배터리로서 개조할 때 애용하는 배터리가 되겠는데요. 휴대용 MXX를 제작하실 때 현재 사용 중인 이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끔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으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 테이프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캡톤 테이프라고 해서 절연 효과와 그리고 얇기 때문에 개조에는 상당히 자주 이용되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충전 모듈을 연결해 줄 텐데, 충전 모듈 하단에 보면 BAT라는 된 부분이 있고, 그 하단 쪽에 GN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BAT 부분에 플러스, GND 부분에 마이너스 부분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도록 하죠. 지금같이 배터리를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충전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한 개 포인트에 같이 연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두 개의 케이블을 동시에 납땜을 할 때 실수로 그라운드 부분과 쇼트가 나서 합선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영상과 같이 별도의 하나의 케이블을 준비를 해서 점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충전 모듈에는 키 버튼인데요. 이 키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는 레귤레이터가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 연속으로 누르게 되면 레귤레이터가 중단이 돼서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네, 전원 출력 쪽을 해볼 텐데,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바깥쪽 부분이 아웃풋 5V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이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쪽에는 얇은 케이블 하나와 그리고 두꺼운 케이블 하나를 준비를 하는데요. 두꺼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즈베리파이로 연결되고, 얇은 케이블은 LCD 쪽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V 쪽은 이제 전원 스위치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한번 납땜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부분은 V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라운드 부분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USB-C 쪽으로 연결되고요. 제가 이번 개조에는 가변저항에 달려있는 스테본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전격 전압이 출력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류량이 작아서 개조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에 사용된 모듈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전류량을 출력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레귤레이터를 고정하는 커버의 경우 한쪽 나선은 라즈베리파이 위쪽에 고정이 됩니다. 3D CAD로 케이스를 디자인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나사홀이라든지 기판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판의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공개되어 있는 사이즈가 있으니 참고를 하셔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긴 와이어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귤레이터에서 왔던 그라운드 부분을 배터리 하단 쪽으로 통해서 이어주도록 합니다. 라즈베리파이
그라운드 부분에 연결이 되겠고요. 충전 포트 쪽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포트 쪽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전원 쪽을 연결해 주실 텐데요. 하나는 이제 레귤레이터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 하나는 이제 라즈베리파이랑 연결된 부분입니다. 두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전원 스위치를 이제 납땜으로 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나머지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와이어 하나 더 추가를 해줄 텐데요. 와이어 하나 추가를 하는 이유는 이 LCD 보드와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이제 레귤레이터에서 온 그라운드 쪽을 이 컨덴서 쪽 그라운드로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 쪽에 연결되었던 이 부분은 컨덴서의 플러스 부분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제 사운드 쪽도 연결해 볼 텐데, 이어폰 단자가 있는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가 있는데, P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사운드가 되겠고요. P26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고요. 각각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음성을 출력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HDMI 출력과 그리고 이어폰 단자로 인한 출력이 있습니다. 이번 개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고 있는 HD 드라이버가 사운드 출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어폰 단자에서 직접 사운드를 뽑아 쓰지만,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HDMI 드라이버가 사운드 출력을 대응하는 경우에는 LCD 드라이버 보드에서 직접 출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USB-C 포트라든지 이어폰 단자 아래쪽으로 케이블이 지나가도록 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직접 개조를 하실 때에는 편한 방향으로 케이블을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피커와 앰프 쪽을 연결해 줄 텐데, 본체에 내장된 스피커 자체는 이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웃풋 쪽에는 하나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조에 스테레오 사운드가 아니라 모노 사운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MXX 자체가 모노 사운드만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노 사운드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원 같은 경우에는 LCD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던 부분에 그대로 연결해 줍니다. 휴대용 MXX 제작이 끝나고 나서 다음은 어떤 기기를 제작을 해볼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기기가 어떤 게 있나 찾아보니 플레이스테이션 1이라든지 아니면 세가 세턴 같은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가 세턴 같은 경우에는 기기 구조상 휴대용으로 개조하기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플스1 같은 경우에는 PS1을 개조를 하면 조금 더 작은 크기로 개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관련된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개조도 얼마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즈베리 관련된 개조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유튜브 시작 초반에는 제작 영상 등을 촬영하지 않은 상태로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리뷰 영상만 남기게 되었는데요. 휴대용 플스2라든지 드림캐스트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개선된 작품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조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추후 진행 방향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작된 HDMI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있어서 이쪽으로 살짝 꺾이게 되는 부분과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HDMI 케이블을 제작할 때 최대한 짧게 제작을 해야 되며 그리고 에나멜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노이즈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에나멜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길이 같은 경우는 약 17cm 정도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USB 쪽인데 USB 확장 포트 쪽과 그리고 아두이노 쪽을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주황색 랩핑 와이어로 HDMI 케이블을 만든 걸로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전 작업으로 에나멜 케이블로 HDMI 케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에나멜 케이블로 만들어진 HDMI 케이블은 노이즈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어서 화면이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혹시나 HDMI 케이블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와이어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아두이노 쪽 납땜이 되겠습니다. 4개 핀이 있고요. 일단 그라운드 부분은 이 그라운드 부분에 연결해 주면 되겠고 데이터 핀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컨덴서 같이 이렇게 2개가 핀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좌우에 하나 각각에 이제 데이터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CG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 휴즈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판에 직접 납땜을 하는 방향으로 개조를 진행했지만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케이블을 잘라서 연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드디어 내부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아주고 나사만 주어주면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된 휴대용 MXX의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남극타무님께서 이렇게 라즈베리파이에서 MXX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RPMC 모듈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그 뜻에 맞게끔 저도 이번에는 다른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같이 휴대용 MXX를 즐길 수 있도록 CAD 파일이라든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아두이노 소스를 공개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보완을 해서 추후에 등록이 돼 이제 리뷰 영상에서는 CAD 파일이라든지 아두이노 소스를 모두 공개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